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유난히 붓나요?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시나요? 밥을 줄였는데도 뱃살은 그대로고 혈당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중장년 세포 노화와 미네랄 균형을 연구해온 박사 김현우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만난 분들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런 증상들을 겪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을 탓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거나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전혀 다릅니다. 이런 증상들은 의지나 식단 실패가 아니라 세포가 굳어버렸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세포가 물과 영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밖에만 고이니까 붓기만 심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미네랄 불균형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땀과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미네랄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하면 세포 기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세포막이 딱딱해져서 당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혈당은 높고 에너지는 부족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이에요.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연구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들을 오늘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상담했던 지인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72세 박정숙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숨이 차고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잠들어 버린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손목이 퉁퉁 붓고 물을 하루 종일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분이 힘들어하신 건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저녁엔 거의 채소 위주로만 드시는데도 허리둘레는 그대로였다는 점이에요. 본인은 계속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나 하며 스스로를 탓하고 계셨거든요. 주변에서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무거우셨던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까 혈당도 들쭉날쭉했어요. 공복에 120에서 140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식후에는 200 가까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80대로 떨어지면서 어지러워 하시기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만 먼저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어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마시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가장 먼저 바뀐 건 아침 붓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기가 싫을 정도로 얼굴이 부어서 찬물로 마사지를 해도 점심때까지 가라앉지 않았는데 이제는 1시간 정도면 자연스럽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덜 무겁고 집안일을 하고 나서도 예전처럼 바로 지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68세 이철호님이었는데요. 이분은 새벽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는데도 소변량이 적고 낮에는 반대로 물을 계속 마셔도 목이 말랐다고 하셨어요. 혈당도 불안정해서 조금만 달콤한 걸 드셔도 졸음이 쏟아지고 반대로 너무 배가 고프면 손이 떨리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같은 방법으로 2주 정도 지나니까 소변 리듬이 정상화되고 무엇보다 허리춤이 조금 헐렁해진 느낌이 가장 먼저 왔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여러분의 세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3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상식 중에 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아침 소금물이 왜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 근거를 제대로 설명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에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면 정말 아까운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를 굳게 만드는 일상 속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 수분 흡수력 저하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물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서울대 노화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후 체수분의 분포가 깨지면서 세포 안은 마르고 밖에만 물이 고이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68세 박성호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셔도 갈증이 계속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침 소금물로 미네랄을 보충하기 시작하자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몸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00ml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을 살짝 한 꼬집만 넣어서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짠맛이 강하게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물을 마셔도 갈증이 안 풀린 적 있으시죠? 두 번째는 미네랄 불균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땀과 소변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가는 양은 늘어나는데 보충은 오히려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국내 노화 연구 자료를 보면 중장년에 나트륨과 칼륨, 마그네슘 섭취 불균형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72세 이정수님은 아침마다 입맛이 없고 기운이 없어서 식사를 거르는 날이 잦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미네랄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소금은 미네랄 공급의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정제된 식탁용 소금보다는 천일염이나 암염 같은 자연 소금을 권해드려요. 너무 싱겁게만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세 번째는 세포막 유동성 저하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당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관 속에는 당이 많은데 정작 세포는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는 거죠. 연세대 의과대학 내분비대사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이런 현상이 중장년층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나와 있어요. 65세 김영수님은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간식도 끊었는데 배만 더 나왔다고 하셨어요.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혈당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 환경을 먼저 바꾸는데 집중하자 혈당 변동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요. 최소 일주일은 지켜봐야 해요. 여러분도 식사량은 줄었는데 배만 나오는 느낌 있으시죠? 네 번째는 노폐물 배출 기능 저하입니다. 세포가 굳으면 안에 쌓인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이게 계속 쌓이면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든 기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버드대학교 노화연구소의 해외 연구를 봐도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70세 최미경님은 특별한 질환은 없는데 이유 없는 어깨 결림과 무릎 수심이 잦았다고 하셨어요. 피로도 만성적이어서 오후만 되면 기운이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네랄 공급을 통해 세포 환경이 개선되자 며칠 만에 몸이 가벼워졌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주의할 점은 처음 일주일 정도는 소변이 평소보다 자주 마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몸의 신호들 겪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다섯 번째는 호르몬 균형 교란이에요. 특히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르고 지방도 더 잘 쌓이게 됩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내분비내과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미네랄 불균형이 인슐린 저항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67세 송미란님은 똑같은 식단을 유지하는데도 몇 개월 사이에 허리 둘레가 5cm나 늘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랫배살이 갑자기 늘어서 바지가 맞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자 체중 변화보다 체형 변화가 먼저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 기능 저하예요. 장벽이 약해지고 유익균이 줄어들면서 영양 흡수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장 건강과 전신 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어요. 74세 정병수님은 변비가 심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시원하게 나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입맛도 없었다는 거예요. 장 환경이 개선되자 배변 리듬이 정상화되면서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말초 순환이 떨어지면서 손발이 차갑고 붓기도 잘 생겨요. 분당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적절한 미네랄 공급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왜 아침 소금물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 소금물 습관이 만드는 구체적인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붓기 완화예요. 추가로 알아두실 점은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회복되면 붓기가 자연스럽게 빠진다는 거예요. 물이 적절한 곳에 적절한 양만큼 있게 되는 거죠. 주의사항은 절대 과한 소금 사용은 피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천은 정말 간단해요. 하루 한 컵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아침마다 얼굴 붓기 때문에 힘드셨나요? 두 번째는 혈당 안정화입니다. 미네랄이 충분해지면 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건 당뇨약을 대신하는 개념이 절대 아니고 기본적인 세포 환경을 정돈해서 몸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돕는 과정입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혈당 수치보다 몸의 느낌 변화가 먼저 오는 걸 느끼셨나요? 세 번째는 에너지 회복이에요. 세포가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고 쓰기 시작하면 만성적인 무기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활력이 생겼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실제로는 원래 있던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운 날의 기분 기억나시죠? 네 번째는 장 기능 개선입니다. 장 근육의 운동성과 수분 이동이 함께 개선되면서 변비가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처음엔 정말 소량으로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오히려 설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화장실 리듬이 갑자기 바뀐 경험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면역 균형 회복입니다. 세포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되기 시작하면 몸의 전반적인 방어력도 함께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무리한 기대는 금물이에요.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잔병 치레가 잦으신 편이신가요? 여섯 번째는 수면 품질 개선이에요.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거나 새벽에 갈증으로 잠이 깨는 일들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적절한 미네랄 공급이 밤사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숙면을 못 취하고 계신가요? 일곱 번째는 식욕 조절 개선입니다. 세포가 제대로 영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가짜 배고픔이 줄어들어요. 특히 단 것에 대한 갈망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상하게 단 걸 자꾸 찾게 되시나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뱃살과 혈당, 만성 피로 문제는 단순히 덜 먹고 더 움직이는 문제만은 절대 아닙니다. 세포가 굳어버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의지력으로 애써봐도 효과가 더딜 수밖에 없어요. 마치 녹슨 자물쇠에 억지로 열쇠를 돌리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무조건 줄이고 참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은 내 몸의 현재 상태에 맞게 기본 기능부터 차근차근 회복시키는 겁니다. 세포가 건강해지면 같은 노력으로도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만약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무기력과 붓기, 혈당 불안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몸은 더 굳어지고 어떤 노력을 해도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덜 지치고 밤에도 깊게 잠들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내 몸에 대한 신뢰가 다시 생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는 거예요. 둘째는 물에 천일염을 정말 조금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넣어보세요. 셋째는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해보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로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어려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을 어떻게 고르면 좋은지, 그리고 개인별로 양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또 아침 소금물과 함께하면 좋은 다른 습관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와 닿으셨나요? 본인의 증상 중 어떤 것이 가장 개선되고 싶으신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 주제에도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